네, 보신 대로 양쪽 모두 서로를 향해서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요. 야당은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장해찬 최고위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내란죄로 고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 사법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요구에 의한 대통령의 계엄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또는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지만 이걸 단순하게 위법 위헌으로 딱 규정 지을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계엄이 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에 규정된 계엄권을 발동했고 그 이후로 대통령께서 생각할 때는 예산에 대한 탄핵과 22건의 이 윤석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등등이 행정 기능 마비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판단 자체는 통치권자의 역할이지 그 판단이 뭐 적절했냐 부적절했냐고는 우리가 따질 수 있어도 판단 자체가 위법이냐 위헌이냐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역시나 또 새벽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마라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야당은 이 부적절성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위법이나 위헌으로 바로 규정 짓는 것은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그동안 22건의 탄핵을 추진하고 오늘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이 밀어붙이기를 실시했는데 그때마다 언론과 국민들이 비판을 해도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다. 우린 법대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이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이것 역시나 법에 위임된 권한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서 지금은 뭐 내란죄라는 너무 자극적인 단어로 법으로 막 이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동안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무리 이게 헌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이 국민들께 안겨드린 어떤 이미지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걸 좀 정치의 문제로 풀어야지 계속해서 사법적 잣대나 무슨 죄 이렇게 해서는 양쪽이 다 평행선을 달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홍익표 의원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미 법의 영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내란죄로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이제 전인가요? 네. 네, 김영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출국 금지까지 조치가 취해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그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그 공직자나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철저하게 법의 위임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77조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되는데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 정부 행정부 기관에 대한 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에서는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변 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공공의 안녕 질서라는 거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도 치안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불가피하게 군 병력을 동원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의 상황을 보죠.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굉장히 평온했고 어떤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었던 시기입니다.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 때문에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요건에 맞게 썼느냐 하는 게 이제 당연히 이건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게 이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절차적 문제죠. 우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도 절차에 맞게 했느냐 하는데 당초에 문제가 됐던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조금씩 밝혀진 거에는 국무회의를 했다 이런 논의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 문제, 그러니까 국무회의 유무 여부를 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래 즉각적으로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또 그건 이제 사실 의장이나 국회 사무처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 절차는 없었습니다. 비상계엄령 발동과 함께 국회에 통보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1호가 그 국회와 지방의 정당에 일체 정치 활동 금한다 돼 있는데 이게 그 계엄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훨씬 넘는 조치라는 거죠. 이건 과거 5.16 쿠데타나 12.12 쿠데타 등 이런 것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입법권, 그러니까 사법권의 영장 그 절차나 또는 행정부의 권한을 일부 계엄 당국이 제한하는 경우 있어도 입법부와 국회의 권한 그리고 정당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그 초법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벌써부터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내란죄를 상대를 향해서 뭐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승훈 부위원장. 그렇다면 내란죄에 피해를 입은 기간, 헌법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야당은 국회가 피해를 봤다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좀 코미디 같은 게 지금 예산이 협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협상 카드로 야당에서 삭감 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해? 이거 내란이야라고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탄핵이나 특검도 헌법에 다 정해진 건데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엄을 선포한다? 경고성으로 선포한다? 이거 자체가 대통령 스스로 이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가장 법을 좋아하셨잖아요. 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법으로 재단하고 여의도 문법이 아닌 걸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정치로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안보실장도 모르고 경찰청장도 모르고 심지어 계엄사령관도 계엄에 대해서 모르고 이 상황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계엄 선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계엄 선포 자체도 황당했지만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너무 황당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은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심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당 대표와도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수습책 말씀하셨는데 그 수습책 관련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도 뒤에서 좀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면서 던졌던 그 메시지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에 이제 법리 공방까지 벌어질 텐데 그런 상황까지 좀 감안해서 내놓은 메시지라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정확하게 워딩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 선포를 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내란 획책입니다. 내란죄라는 이야기를 쓰진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하고 좀 차이가 야당은 내란죄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어떤 좀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내란인 거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죄는 사법적인 오히려 굉장히 정밀한 용어의 그 사법적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뭐 예산안 같은 거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삭감한 예산이 경찰이나 검찰의 특활비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가 되고 경찰에 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특활비라는 게 일종의 과거에 국정원은 이제 총액 형식으로 그 예산을 짜니까 일종의 그 대공수사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뭐 북한의 김정은이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거는 협의였고 다시 복귀를 할 거니까 그거는 협상용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예산 복귀 다시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산 복귀를 일단은 해놓으시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폭동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패스트트랙 사건을 보더라도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수준이 그때의 그 몸싸움 수준보다 지금 이제 그 계엄령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유형력의 행사가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패스트트랙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폭동이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진 않죠. 예, 폭동으로 그 포섭도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란죄라는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정교하게 그 법리 이론 구성을 해야 되는데 법조인들 대부분은 이 내란죄로 구성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두 군데 상임위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위와 행안위였었는데요. 자,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야권이 주장하는 내란죄를 둘러싼 신경전이 대단했거든요. 네, 행안위 상황 먼저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자,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사건입니다. 어물쩡하게 덮어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내란죄가 그렇게 아픕니까?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네, 지금 보신 상황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본인도 이제 비상계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이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현 전 장관도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내란죄를 얘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샀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사당에 난입해도 되나요? 그냥 뭐 계엄 선포하고 난입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해도 되나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계엄이 위헌 위법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해제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을 끊어내려고 하고 당 대표실이라든가 의장실에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위헌 아닌가요? 헌법상이든 그리고 계엄법이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어떤 계엄을 했을 때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는 제압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위헌 위법인 계엄을 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력기관으로서 국회를 두고 있고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담 넘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하고 위법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계엄을 할 거면 왜 국회로 오는 거죠?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있으면 교통이 두절되거나 통신이 두절되거나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방송국을 습격했을 때 그 폭동을 잡으러 가야 되는 것인데 왜 국회의원을 잡으러 오는 겁니까? 계엄법에는 국회의원은 체포,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법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은 의원이 말했듯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국회라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사표 쓰고 좀 도망가 버린 꼴인데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돼요. 국무위원들이 전체가 다 거의 다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 내란죄에 제일 잘못한 사람이고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진 않았죠. 근데 여튼 그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진입을 막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 비판을 해주셨는데, 자, 원영섭 변호사 좀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질서 유지를 계엄이 발생을 하면 군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군인이 한 부분이 그 위치가 뭐 국회든 어디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1980년 뭐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냐 하는 걸 가지고 데자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된 게 아니고요.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이 실시됐는데 그게 전국 확대가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내란죄가 된 겁니다. 그거는 왜 내란죄가 되느냐? 비상계엄을 했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협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그리고 계획적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원이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비상계엄에서 정말 그 국회의원들을 뭐 제압을 했다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들 다 국회에 모여가지고 190명에서 의결했습니다. 해제 의결하셨고요. 그리고 그 해제 의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께서 또 그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실탄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실탄도 지급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뭐 모여야 할 때 모였고, 국회의원들이 의결해야 될 때 의결했고, 그리고 해제하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해제를 했고, 어떤 부분이 이게 그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내란죄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별개의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내란죄라는 내란의 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법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로 저는 보이는데, 일단은 그 1980년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이나 이런 관련도 정확하게 아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권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 탄핵 그 추진 외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외에도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상설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검찰과 경찰에 이제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곧 이루어질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홍익표 의원님?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소출을 면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란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란죄는 현행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만약의 경우 죄가 명백하면 구속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 이제 내란죄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행위를 분명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내란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서 경찰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 출국 금지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차원에서 경찰에서 했죠. 예, 경찰에서 한 거죠. 그런데 뭐 경찰이 신청하고 그거 승인은 이제 법무부에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상설특검은 현재 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해당한 것을 수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그 고민이 있어요. 기관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좀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검찰의 수사권에는 지금 이 해당 사항이 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인원도 제한돼 있고, 사실상 업무를 추가적으로 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만한 수사 역량이 안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내란죄 문제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이 특검을, 근데 뭐 일반 특검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쓸 테니 상설특검을 통해서 대통령 거부권의 범위 밖에서 특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내란죄라는 표현 자체를 놓고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탄핵안에 이제 뭐 부결이라든가 뭐 가결이 돼서 이제 헌재로 갔을 경우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포석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이든 시민단체든 일반 국민이든 어떤 혐의로 고발 고소를 하는 것은 그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오늘 예. 보니까 국민의힘의 이종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예산 탄핵이나 22건의 탄핵 등을 이유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하는데, 일단 고발을 하면 입건이 돼서 이거를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 전환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는 수사기관에게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고발 자체를 우리가 하라 말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국회에서 오늘도 보면 국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고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중요한 건 막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책임질 건지 좀 차분한 자세로 국민들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면, 정말로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상대를 자극하는 언어로 이런 현안 질의나 상임위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 일인가, 국민의 알 권리에 충족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저도 최고위원 할 때 참 센 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민주당과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뭐 범죄자다, 전과가 어떻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저와 마주 앉은 뭐 청년 문제 논의하는 이 최고위원이나 청년위원장 이런 분들이 그냥 화내면서 자리 박차고 가서 회의 자체가 파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테면 방송이나 뭐 본인의 정치 현장에서 뭐라고 말하시는 걸 어떻게 일일이 해라 마라 하겠습니까? 다만 국회에서 행안위, 국방위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짜 하길 원한다면 이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사라진 7시간에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탄핵이 통과됐지만 그중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음모론들, 거짓이었던 것들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오늘만 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한다는 첩보, 뭐 출국 금지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 난리가 났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은 출국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는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민주당도 국회 안에서 이 맞상대인 국민의힘이 있을 때는 수용 가능한 수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되었든 진상 규명을 하는 국회 내의 상임위가 진행되도록 이끌어갈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그제 3일 밤이었죠. 탄핵안 표결은 7일 오후에, 그러니까 주말 오후에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자, 어제 발의한 뒤에 본회의 보고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당장 그렇다면 내일 새벽 표결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7일 오면은 하루하고도 조금 넘게 이제 시간적 여유를 이제 만든 상황인데, 자, 야당 내에서도 일단은 뭐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이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승훈 위원장? 그 뭐 지금 당장 하느냐, 뭐 7일에 하느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간격을 두면서 뭐 국민의 의원들도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국회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계엄이 어떻게 선포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확인되는지 지금 오늘 벌써부터 뭐 이런 조사들이 있잖아요. 국회 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탄핵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아마도 야당 내에서의 어떤 조율 그런 것들 차원에서 한 7일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안 하겠다는 게 당론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체포될 위기에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결과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최소한 2개를 다 받든 2개 중에 하나를 받든 이런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상규명을 실은 국회에서 한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쉽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해서 구속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건 내 문제니까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내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고 또 공수처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공수처와 관련한 검사도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상설특검으로 가서 빠른 수사와 동시에 이 탄핵과 관련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질서 있게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 끝에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본회의장에 당일날 이제 들어갈지 말지 뭐 안 들어가는 방안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래 10일 하기로 했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기로 했거든요.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전략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탈표를 확보를 못한 겁니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표결을 해서 그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내일 합니다. 오늘 하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하려고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소추 의결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쪽 사람과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이 계속 이제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뭐 아닐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어떤 다른 걸 고려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내일이라도 당장 그 표수를 확보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미루고 아마 마지막까지 미루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미뤄가지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1에서 7일로 당겨가지고라도 해볼까라는 그런 이제 고육책이지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보셨듯이 급속히 탄핵 정국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